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는 뉴욕타임즈의 네일업계 관련 특집 기사가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년 동안 네일숍 직원 150명을 4개 언어로 취재했다면서 관련 기사를 종이신문 일면 톱으로 올렸는데요. 대체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업주들의 임금 착취 등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네일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네일업계의 노동력 착취와 인종차별 등의 기사에 대해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중국 커뮤니티의 네일샵을 취재한 뉴욕타임즈가 그곳에서 벌어진 불합리한 일들을 마치 한인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사를 썼다며 한인업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협의회 단체 14개 단체 회장님들과 또 한인사회 지도자분들과 곧 연석회의를 내일 모레 중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저희 한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지금 이 뉴욕타임즈에 함께 가서 저희가 피켓 시위 등 데모도 불사할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요. 박경은 네일협회 수석부회장은 어떻게 미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단지 독자들의 흥미만을 위해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마구잡이로 보도할 수 있냐며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인 종사자들을 매도한 삼류소설 같은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몇 프로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갖고 미화시켜서 저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네일업소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희 희망들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우리 2세들한테도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한테 창피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우리 제 엄마들을 갖다가 이거는 욕되게 한 거거든요. 네일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탐사보도로 한인사회의 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동시에 뉴욕타임즈와 동행 취재한 한인 기자에게 뉴욕타임즈를 통한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편 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차 보도가 나간 직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사로 인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프라인 첫 기사가 나간 10일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명령했습니다. 특별 단속반은 내무국과 노동국, 보건국, 조세재정국,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규정 감독기관들로 이뤄졌습니다. 이 특별 단속반은 앞으로 임금과 시간의 근무수당 체불, 작업장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됩니다. 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단속반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업소를 찾아내고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 밤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 커브 구간에서 제한 속도의 2배 가까운 과속 운행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젯밤 238명의 승객을 태운 워싱턴발 뉴욕행 열차가 탈선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135명가량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열차의 과속 주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책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 열차는 암트랙 188호 7량짜리 여객열차로 오후 9시 30분께 델라웨어강 인근 필라델피아시 포트 리치먼드에서 급커브가 있는 프랭크포드 교차점을 지나다 갑자기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관차는 다른 객차와 분리됐고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 6량은 모두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조사반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열차의 블랙박스를 찾아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두 회장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두 명의 회장 취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 회장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과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양측의 변호인이 각을 세운 내용은 뉴욕 한인회의 이사회 구성이 유효했나입니다. 그 바이로라든지 이게 정확히 보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멤버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인회 회칙에도 그런 게 없고 아티클스 오브 인코퍼레이션에도 난 보링 멤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의 멤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인회의 멤버는 있지만 그 멤버는 우리 회칙에서 정한 18세 이상 뉴욕에 사는 한국하고 관련된 사람이 멤버라는 거고. 오늘 재판에서 김민선 회장 측은 민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와 존 라비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변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안에 저를 대변하셨던 변호사가 상대편에 가서 대변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컴플릭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그 서호진 변호사님께서 그것을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존 로비 변호사는 5월 1일 날 우리 동포들한테 그런 F 컬스 욕을 하고 또 우리 어떤 멤버의 손을 비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2주 전치를 상처를 냈고. 판사는 오늘 양측에 각자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해 재판은 6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도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뉴욕 한인회의 두 회장 시대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을 나온 두 회장은 타협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해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두 회장의 극적인 타협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코트 날짜가 또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전에도 말했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항상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20년 넘게 뉴욕을 대표하는 한 식당으로 꼽혀온 금강산 식당은 얼마 전 전직 종업원 등에게 $267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난 1일에는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모회사인 금강 INC사가 지난 1일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 INC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43개의 업체가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는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 $267만 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종업원 11명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 $93만, 건물주인 KIT 리얼티 $22만 3천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 INC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 이행 계획서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법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업원 측 변호단이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불가피하게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국은 개인정보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주 차량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차량 등록을 한 운전자들의 정보를 판매해 거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약 $6천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측은 차량 제조사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적절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는 리콜 통지 외에 유료 워런티 연장 상품 등을 마케팅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개인정보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고 누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규정돼 있다며 주민들의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취소할 수 없고 누구라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케빈 케일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본인의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은 지난 2월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법무부가 실수로 2,000명에게 3년짜리 노동 허가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실수로 2,000건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에 3년짜리 노동 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지난 7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3년 기한으로 승인된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2년 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감사국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추방유예 시행 중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푸드카트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기존 업주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 선착순 500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 의장은 친환경 설비업체 무브 시스템과 협력하고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푸드카트 500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푸드카트인 MRV100은 기존 푸드카트보다 지구온난화 가스를 60% 적게 배출하고 스모그 발생 매연은 95%나 적게 배출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200대가 덜 운행하는 효과와도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푸드카트에 사용되는 프로판 연료 대신 태양열이나 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드카트를 구입하려면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이 친환경 푸드카트는 기존 푸드카트 업주 중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브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맨하튼에서는 길 가던 행인들을 무작위로 골라 망치로 가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범죄가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치안 강화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단절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나 커뮤니티 모두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